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명절이 거의 다 끝나고 아마 귀경길에 오르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뉴스에도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는데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이렇게 그 귀경길이 길어지는 만큼 졸음운전에 대한 위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졸음운전에 항상 대비를 하시고 좀 날이 춥더라도 졸릴 때는 창문을 한 30초 정도 열어두면은 굉장히 졸음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졸릴 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네,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XRP가 2019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징후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쭉 살펴보면은 리플은 새해를 시작을 했고,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완수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할 움직임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면, 네, 지난달 또는 그 이후의 움직임으로 인해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관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잔물결이라는 부제목이 있는데요. 이 잔물결은 리플을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잔물결이 됩니다. 과거에는 리플 프로젝트가 암호화 커뮤니티에서 이제 양극화된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논쟁은 분권화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입장은 상관이 없이 리플은 업계에서 가장 탐험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는 항상 이제 회사들이 본인들이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 회사가 리플이 중국에 지사를 설립을 하고 현재 국가 관리자를 찾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기사에서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채택한 초기 국가 중 하나이므로 리플의 움직임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관련이 많은 시장 중 하나에 대한 프리미엄 액세스를 얻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확장 이외에도 엑스래피드를 이제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 유로 엑심뱅크는 이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또 통합을 했죠.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영상에도 해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투명하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났었습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을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은 XRP를 사용하여 토큰 수요 및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리플의 공동 설립자이자 일본의 마운트 곡스의 이제 설립자 겸 이제 스텔라의 창업자인 제드 맥케일럽이 지난달 말부터 이제 XRP를 버리는 것을 판매를 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XRP의 가격에서 큰일이 일어나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쵸. 아마 제드 맥케일럽이 이제 리플사에 나올 때 리플사와 이렇게 뭐 약속을 해서 매달 얼마 이상은 판매를 못한다, 매일 얼마 이상을 판매를 못한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계속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리플 XRP를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으시는 분들의 이제 그 의견에 의하면은 제드 맥케일럽이 매달 매일같이 XRP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이제 가격이 XRP의 가격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이제 그 의견은 이제 좀 접어들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제드 맥켈럽이 리플과 스텔라는 형제라면 형제일 수 있고, 네, 라이벌이라면 라이벌일 수 있는데 그 이제 라이벌일 수 있는 제드 맥케일럽 스텔라의 CEO가 리플의 XRP를 판매를 이제 중단했다는 것은 아마 제드 맥켈럽이
우리가 모르는 이런 소식을 접해서 XRP를 판매할 이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XRP가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오피셜로 공개되는 순간 바로 정보를 접하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1800명이 넘는 사용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렇게 이를 코인의 XRP가 이게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리플의 최근 활동을 보면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쵸. 지금 2월 지금 오늘이 6일이죠. 네, 2월 6일인데 굉장히 2019년에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죠. 2달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메이저 탑 10 코인의 모든 그 기사들을 합해도 정말 리플의 기사만큼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쁜 소식은 거의 없고 전부 다 리플에 득이 되는 기사였는데 정말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신기할 정도로 호재들이 매일매일 쌓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2019년에 얼마나 리플이 확장이 될지,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이트코인 재단이 할리우드 맘모스 영화제를 후원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라이트코인 재단은 이제 UFC 232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올해 몇 가지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들은 이제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메머드 호수에서 2년 연속 열리는 맘모스 영화제의 후원자가 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2월 7일에 시작을 해서 11일에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제에서 2019년 우승한 영화 제작자는 상으로 라이트코인과 함께 다른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라이트코인 재단은 이 축제에 자신의 팀 구성원들을 포함시켜 참석자들에게 유명 인사나 영화 제작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행사에서 가져오는 많은 활동들 중 하나는 참가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지갑의 제작이지만 그들은 또한 라이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에 효과도 이제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라이트코인 창시자 겸 라이트코인 재단의 전무이사 찰리 리는 이번 행사가 암호화폐의 주류 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영화제 창립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영화 제작사들 사이에서 라이트코인에 대한 증가하는 열정과 지지를 즉시 표현을 했다. 우리가 주류 채택을 추진함에 따라 그들이 이 창조한 컨텐츠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져다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축제에 협력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이제 영화 산업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행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연중 이맘때 눈이 내리는 장소는 참가자들에게 이제 또 흥미로운 오락거리를 제공한다며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이 이제 보게 되면 저번에 암호화폐 홍보를 위해 UFC 후원에 이렇게 나선다고 제가 이제 또 작년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번엔 이제 라이트코 재단이 이종 격투기 UFC 경기 후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화제 후원하는 모습이 정말 암호화폐 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네요. 저번에 이제 극진가라데에 이제 겨루기를 하는데 그 밑에 되게 재밌었는데 비트코인의 모양이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암호화폐계에서 여러 군데 스포츠 쪽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정말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홍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라이트코인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홍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운트곡스가 암호화폐 3,500원
500억 원 어치를 처분한 듯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4년 해킹으로 투자금을 도난당한 뒤 파산과 민사 회생 절차를 밟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수가 이제 수백만 달러 어치의 자산을 일본 거래소 비트포인트를 통해 일반 시장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 지원 사이트 곡스닥스는 지난 5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포인트에서 마운트 곡스의 신탁 관리인 노부아키 고바야시의 계좌로 344억엔,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에 입금된 내역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마운트 곡수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처분하고 받은 신용화폐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포인트가 공짜로 이 돈을 입금했을 리는 없지 않는가, 마운트 곡스의 자산을 매각하는 임무를 맡은 비트포인트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처분한 뒤 이 돈을 송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매각은 여러 암호화폐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끝에 진행한 것이라며,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 방식 대신 거래의 안정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하네요. 또 비트코인 캐시는 거래 시 보통 BCH라는 약어를 사용하지만 이번에는 BCC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바야시는 어떻게 어디에 암호화폐를 팔아 처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과연 마운트 곡스가 이렇게 암호화폐 그냥 3,500원도 아니고 3,500억 원 어치를 처분한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경길 조심히 올라오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